이런 사람이 좀 성공하더라. 그런 약간 데이터가 있으신가요? 성공한 사람들 특징을 좀 얘기하자면요. 제가 처음에 구매 대행으로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나오네, 구매 대행. 미국 구매 대행이었어요. 이게 어린이 옷들 이런 거 그때는 취급이 가능했거든요. 인증이 없어도 그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경쟁자가 좀 늘어나서 이제 유럽 구매 대행을 시작을 했고 이제 부가세 환급도 20%도 되고 하는 그런 쪽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유럽도 조금 경쟁이 치열해지니까 일본으로 가게 됐고 그 다음에 중국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브렉시트가 한번 터집니다. 브렉시트. 맞아. 네, 그때 앉은 자리에서 수백만 원을 까먹었어요. 저는 왜요? 대부분 수입이잖아요. 해외에서 긁어서 구매 대행도 수입의 형태니까 수입이니까 환율이 올라가면 진짜 힘든 거예요. 저희 쪽에서는. 그래서 야, 환율을 방어할 수 있는 우리 회사에 대체 비즈니스를 찾아야겠다 해서 수출을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외 플랫폼에다가 우리나라 상품 올려놓고 판매를 시작을 했죠. 그때 Q10, 라자다, 아마존 FBA. 그러니까 위기 때마다 이게 뭔가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수출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야, 수출 말고 조금 더 싸게, 국내 상품 말고 조금 더 물건을 싸게 갖고 와서 내가 한번 팔아보면 어떨까 해서 그때 중국에서 물건을 가지고 와서 판매를 하는 병행 수입을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이렇게 이제 세 개를 하고 있다가 브랜딩을 이제 한번 해보자. 병행 수입을 했으니까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찰나에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브랜딩과 유튜브가 딱 시작을 하다가 이제 사람들한테 처음에는 이제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뭐 강의를 할 생각도 없었어요. 뭐 그냥 뭔가 좀 자랑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9년 동안 그 당시 9년 동안 되게 열심히 일했는데 뭔가 정말 올바른 지식을 알려주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고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된 건데 많은 사람들이 강의를 요청을 해주셔서 강의를 한번 했어요. 그랬더니 구매대행 쪽에 되게 열광을 하시더라고요. 구매대행. 그때 중국 구매대행 쪽이에요. 맞아요. 엄청나게 열광을 하셔서 그럼 강의도 해보고 하다가 이제 이분들이 이러는 거예요. 아, 좀 좋은 솔루션이 없을까요? 왜냐하면은 자기네들이 지금 쓰고 있는 솔루션은 좀 오류가 많아요. 그래서 구매대행을 하기 위해서 솔루션이 있으면 편하거든요. 아무래도 대량의 상품을 올리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만든 게 투플렉스라는 구매대행 솔루션이었어요. 이제 그걸 만들고 났는데 많은 중국 이제 구매대행 사업자가 늘어나니까 자기네들이 쓰고 있는 배송 대행지에 불만이 있는 거예요. 물량이 몰려드니까 당연히 그쪽도 캐파가 있는데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사세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었는데 대박. 청부를 받아서 처리하는 해결사. 만들어달라면 다 해본 만들어주시네. 경험이 있으니까 수요만 있으면 만드는 건 쉽죠. 신기하다. 그래서 청도에다 하나 만들고 웨이하이에다도 하나 만들게 되었죠. 그렇게 해서 이제 두 개를 운영하다가 이제 좀 시간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이제 구매대행 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래요. 저도 투트레이님처럼 파이프라인을 늘리고 싶습니다. 병행 수입을 좀 알려달라. 그래서 이제 병행 수입을 이제 알려주기 시작을 했죠. 근데 그러면 병행 수입을 하려고 하는데 에이전시가 필요한데 수입 대행 회사를 하나 차려달라. 그래서 이제 거기에 요청에 맞춰서 이제 야, 수요가 진짜 막 공부를 만드는구나. 저 해봤으니까요. 그래서 옴꿈사닷컴을 만들게 됩니다. 옴꿈사닷컴이 그렇게 나온 거. 내가 만들려고 한 건 아니, 자기가 만들어 달라 그래. 아니 원래 처음에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건 같긴 한데 이제 미리미리 준비를 해놓고 있었는데 그때마다 이제 사람들이 이제 니즈에 맞춰서 하나씩 만들었죠. 그게 지금 월 10억 정도예요. 규모가요. 그 옹꿈사닷컴만 해도. 야, 엄청 월 크네요. 10억 매출이라고요? 네, 옹꿈사닷컴만요. 와, 대박.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또 파이프라인을 늘리고 싶다. 뭐 이번에 뭐 이제 우리 이번에 뭐래요? 말만해. 뭐래요? 뭔데요? 우리 이번에 뭔데? 해외로 가자. 그래서 고 어브로드라고 해서 A를 빼서 고브로드라는 프로그램을 또 만들었어요. 그건 또 뭐예요? 쿠팡에 있는 상품을 싱가포르에 있는 Q10에다가 쉽게 업로드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문이 들어오면은 쿠팡 로켓 와우잖아요. 하루 만에 받잖아요. 그럼 그거를 내가 받는 게 아니라 싱가포르 Q10에다가 보내주는 그 지파지 근처에 있는 배대지에다 보내서 송장을 가리해갖고 Q10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Q10 지파 장치로. 그럼 비행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만 있어도 할 수 있는 비즈니스였죠.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요즘에 또 가장 유행하는 게 뭐예요? 그 명품 구매 대행이잖아요. 발란, 뭐 머스티, 맞죠? 지금 손절하면 그거 만든 거죠? 맞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이번에 또 합니다.
아니 도대체 네. 온라인 세상에 돈을 얼마나 쓸어 담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거 이름은 뭐예요? 이름도 되게 잘 지으시는 것 같아요. 이름은 아직 못 네이밍을. 정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요? 네, 아직 못 뭐 정했고. 럭셔리 뭐 이런 걸로 해야 되나? 투랩에서 더 이상 나간 게 지금 없는 건가요? 그럼 네, 그 다음 그리고 이제 넥스트가? 투랩은 네. 뭐냐면요. 제가 좀 그런 게 있어요. 사업 부심이라고 하면 좀 네. 재수없을 수도 있는데 네. 어떻게 보면 사업 후배들이 시작하잖아요. 예, 예. 수입 대응을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뭘 파는지 알게 되고 음. 그러니까 제가 병행 수입을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네. 예를 들어서 누가 잘 팔고 있는 거를 혹시라도 내가 먼저 했는데 예. 오해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쉬다가 음. 올 초부터 제가 투랩이라는 브랜드를 음. 만들었어요. 네. 우리 온꿈사닷컴에서 사람들이 수입하는 거 보니까 대부분 인증하지 않은 소프트한 상품을 가지고 판매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는 이번에 전파 인증도 받고 안전 인증도 받고 좀 빡센 거 네. 해서 한번 브랜딩을 해서 한번 만들어 보자. 한 게 이제 그리고 나도 실력 증명 한번 해야지 해서 시작한 게 이제 캠페인이었어요. 3개월 안에 1억 매출 만들기 0에서부터 네. 해갖고 그거를 이제 보여주니까 또 사람들이 나도 브랜딩 하고 싶다고 그래서 또 오셔서 또 브랜딩도 지금 하고 있고. 네. 야, 그러니까 참 그 단계마다 또 수요가 또 정확하게 또 있어서 사업을 계속 확장하게 나갈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되셨네요. 제가 그 시절에 생각했던 예. 그 생각들을 네. 사람들도 똑같이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음에 뭘 원할지를 이제 이쪽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뭐든지 한 개만 하다 보면은 늘 위기가 와요. 그러겠죠. 근데 이제 2-3개 정도 파이프라인이 있으면은 네. 사업에서 솔직히 힘든 날이 와도 또 버틸 수가 있거든요. 저는 자기계발서 쓰셔도 괜찮겠다. 왜냐하면 이 솔루션을 못 만들기 때문에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는 거잖아요. 이거 그쵸. 어떻게 대표님 해보셨을 텐데, 근데 이게 해보셨을 텐데 어떻게 하셨어요? 이거는 해봤다는 거잖아요. 그 안에서 많이 깨지고 진짜 좌절도 많고 뭐 네. 갑자기 너 유럽에 물건을 어떻게 사오고 팔아요? 너무 막막하지 않아요? 그냥 나보고 하라 그러면. 근데 그걸 다 뚫으신 거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되게 자기계발적인 그런 생각 같은 게 좀 남다르셨을 것 같다. 그러니까. 정답을 찾고 그 해내신 그런 것들이. 저는 항상 제 뒤에는 없잖아요. 아무도. 네. 예. 저희 직원들이 저 믿고 청춘을 바치고 있는데, 네. 예. 그리고 저만 돈 잘 벌면 안 되잖아요. 네. 직원들 자산 증식도 좀 네. 생각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무섭진 않으셨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사업을 뭔가 다른 방향으로 틀어서 파이프를 늘린다는 거는 사실 네. 좋게 말하면 파이프가 늘어나는 거지만 늘어날 때도 투자금이 들어가고 네. 그게 잘못하면 망가질 수도 있고 그게 원래 하던 사업마저 영향을 줄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런 두려움은 없으셨어요? 두려움이 있죠. 근데 저는 이제 사업을 오래 하다 보니까 많이 실패도 했고 해서 네. 지지 않는 게임을 하려고 늘 노력을 해요. 예. 수요 확실하고 네. 그리고 최소한의 자본으로 들어가서 네. 어떻게든 내가 이거를 끊고 나와도 그래도 충분히 지장이 없는 그런 쪽으로만 하고 있어서 굉장히 리스크하지 않은 비즈니스로만 진행을 네. 하고 있어요. 그러셨구나. 궁금한 게 예. 실패를 안 하셨을 것 같아요. 워낙 아니에요. 대청력에서 좀 대표적인 실패 사례만 하나만 좀 공유해 주세요. 들어야겠다. 어떤 부분을 내가 잘못해서 크게 직원들한테 실패했는가. 월급을 주지 못할 상황까지 간 적이 있었나요? 있었죠. 야, 그 얘기 좀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요. 제가 구매 대행만 하던 시절이었어요. 네. 제가 독립몰 하나로만 매출을 한 달에 한 2억에서 3억 정도 내고 있었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해킹을 당했어요. 에? 사이트가요? 네. 그래서 고객 정보며 고객 정보는 둘째치고 네. 그러니까 독립몰이 아예 안 열리는 거예요. 와. 사이트가요? 예, 그렇게 한 2주일 정도 되니까 그때부터는 이 일을 접어야 하나까지 생각을 할 정도로 네네. 생각을 했었죠. 그때 정말로 힘들었었고 와.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어떻게든 복구했죠. 예. 독립물 사이트를. 네, 최대한의 건질 수 있는 것만이라도 건져갖고 예. 다시 만들어 놓고 바로 했죠. 근데 또 바로 매출이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때 되게 많이 힘들었었고 사실 그 외에는 없었습니다. 네. 그게 제일 큰 이유였다. 그게 제일 그러면 큰 다시 이유였고. 그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네이버 의존도를 그러니까 저희가 아무래도 광고를 하다 보니까 네이버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렇죠.
저는 솔직히 탈 네이버를 되게 외치고 있거든요. 오늘도 네이버네요. 죄송해요. 탈 내땡땡. 네, 왜 그러냐면 저는 그 우리 같은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어떤 곳에 굉장히 의존적으로 하게 되면은 안 된다고 봐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의존하지 않는 비즈니스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이제 그래서 제가 브랜딩을 하면서도 사람들한테 늘 얘기해요.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쿠팡에도 들어가고 뭐 스마트 스토어 11번가 지마켓 옥션에 들어가지만 거기에 근간은 다 네이버다. 혹은 쿠팡도 플랫폼이고 만약에 쿠팡이 여러분 잘 팔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진짜 별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나가라고 할 때도 있을 거다. 그러면은 하루아침에 매출이 빵이 된다. 네. 점점점 줄어드는 게 아니라 없어진다. 독립몰을 만들어서 광고를 퍼포먼스 마케팅 의미로 좀 한번 해봐라. 네. 그러니까 페이스북에 픽셀을 심어서 그거를 네. 분석을 해갖고 인스타그램에 피드를 띄우는 방식으로 네. 한번 해봐라. 다양한 블로그 마케팅 채널을 이것도 갖고 그리고 유튜브도 하고 블로그도 하고 채널도 운영하고 하면서 탈 네이버를 해라.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플랫폼에서 나오는 매출 플러스 독립몰을 어느 정도 키워가면서 밸런스 있게 가져가면서 이 점점점 독립몰 쪽으로 가게 되고 브랜딩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상품을 보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너희 회사의 브랜드를 둘러서 너의 상품을 사는 날이 올 거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실제로 그 네이버 없는 뭐 수시로 알고리즘을 바꾸기도 하고 검색 네. 로직을 바꾸니까 그리고 쿠팡도 한번 일 한번 크게 터졌잖아요. 네. 뭔가 저는 자세히 모르지만 책에도 언급은 돼 있던데 노출되는 순위를 뭐 자기들 멋대로 뭐 바꿨다든가 그렇게 네, 들은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아무래도 네이버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 게 네. 그럴 수 있잖아요. 네이버는 항상 잘하던 사람만 잘 팔린다고 한다면 새롭게 유입되는 사람도 밸런싱을 신경을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잘 되어 있는 알고리즘을 한번 무너뜨려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 또 기회를 주고 또 다시 쌓고 올라오고 사다리 걷어차고 또 쌓고 올라오고.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런 과정을 10여 년간 봐오면서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독립몰로 가고 너희들의 팬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너희 상품의 팬, 너희 브랜드 스토리에 열광하는 사람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네. 요즘에 많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아, 너무 흥미롭고 재밌네요. 네. 네. 근데 전 들으면서 어떤 네. 느낌을 좀 받냐면 이 창업도 창업인데 대표님의 그 사업자 마인드랄까요? 그러니까. 그런 루트를 잘 봐야겠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드는 게 정말 어떻게 적재적소에 이렇게 딱 사업을 확정하고 실패하지 않고 늘려가고 그게 또 기회가 또 생기고 그런 게 연속선상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아유, 그런 모습을 좀 더 눈여겨보면 나도 저런 루트를 따라가면 투트랙의 제2의 포트랙이 될 수 있겠다. 솔직히 저는 좀 되게 운이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예. 늘 감사한 일들만 많이 생기는 거고요. 사실 제가 가지고 있는 재주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좀 많이 관심을 가져주는 것 같아서 사실 조금 민망할 때가 되게 많아요. 저는 그냥 한 건데 먹고 살려고 한 건데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사람 되게 그래도 열심히 해서 그래도 잘하고 있네. 이 사람한테 배울 게 많은데 라고 생각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솔직히 되게 황송하죠. 제가 뭐라고. 막 저는 그런 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출장을 가셨을 거 아니에요. 네. 이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막 마음만큼 자주 가시진 못하겠지만 갑자기 유럽을 뚫으러 갔다. 그럼 뭐 통역사랑 가셨는지 막 그런 게 막 궁금한 거예요. 아니에요. 저는 유럽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요? 그래요? 미국 구매 대행으로 시작했지만 미국 본토를 가본 적이 없어요. 진짜요? 네. 뭐죠 그럼? 어떻게 네, 하신 그리고 거죠? 일본 구매 대행을 굉장히 크게 하고 있지만 일본은 관광으로만 가봤어요. 네. 디즈니랜드 가고. 네. 정말 근데 이게 어떻게 사업이 이렇게 이게 연결이 어떻게 될 하는 수가 있는 거냐면요. 거죠? 서로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프로세스가 있는 비즈니스라고 한다면 그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다 가지고 할 수는 없어요. 내가 잘하는 영역이 있고 다른 사람이 필요한 영역이 있어요. 그런 거는 항상 아웃소싱을 맡기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 수요가 되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업체에서 저희도 누군가 한 명을 써야 된다면은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규모가 되니까 저희가 제안서를 보내면 당연히 연락이 와요. 예. 그런 식으로 유럽에서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그렇고 일본은 저 때문에 배대지를 세웠어요. 어떤 미국의 배대지를 운영하시는 분이 저희가 규모가 크니까 옮기겠다 대신 세워달라. 대신 우리 거 위주로 좀 중심으로 물류를 진행해달라. 저희가 물량이 크니까 세워줘요. 그렇게도 되는구나. 근데 이 업체가 믿을 만한 업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뭐 사실 그런 거는 겪어봐야 되긴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미국에 있을 때부터 미국을 제가 완전 꼬맹이일 때부터 저를 도와주시던 사장님이 제가 이제 클 때까지도 초심을 잃지 않고 저를 되게 잘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죠. 나 이번에 일본 갈 건데 미국에 계신 분이거든요. 네네. 나 일본 갈 건데 올래요? 그랬더니 가겠다. 그래서 어디로 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일을 하시다가 예, 일본으로 일본으로? 오시겠다고. 예. 온 것도 아니에요. 그분도 그냥 일본에다가 온라인에 판매처를 만들었다는 예, 예, 예. 네. 그러니까 확장을 했다 다 일본에. 세계 얘기군요. 네. 멀티를 띄웠다는 거죠. 멀티를. 서로 네. 자기 일만 충실히 해주면은 사실 제가 굳이 미국에 갈 필요도 없고 와. 예, 중국에 갈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예. 진짜 온라인 세상이구나. 근데 정말 인복도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이게 막 그럼요. 다 아웃소싱은 사실 사람과 사람의 정말 관계에서 뭔가 어긋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네. 누군가 하나가 좀 이상한 짓을 하거나 그러면 다 무너지잖아요, 네, 중간에서. 그럼요. 그런 일이 없으셨다는 것만으로도 참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의 연관관계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아, 감사하게도 예. 예. 근데 사기도 당한 적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경험들이 네. 다 있으셨을 것 네. 같아요. 그냥 사기라기보다 무책임한 사람들도 있고. 그렇- 아니, 돈을 줬는데 네. 작업물이 나와야 되는데 예. 제가 이제 중국에 진출하려고 중국에다 이제 쇼핑몰 한번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네. 네, 돈을 줬는데 음. 예. 돈만 받고 연락이 안 되시고 지금도 네. 연락이 안 되시는 분도 사기네. 예. 있죠. 예. 야, 그러면 지금 이제 교육까지 하시면서 굉장히 다양한 아까 남녀노소 다 이렇게 이런 시도를 해보려고 한다라고 하셨잖아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막 크게 잘 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다가 말아버린 사람도 있고 별 사람들이 다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좀 이걸 했으면 좋겠다 혹은 이런 사람이 좀 성공하더라 그런 약간 데이터가 있으신가요? 일단 첫 번째 질문에 어떻게 하면은 그래도 성공한 사람들 특징을 좀 얘기하자면요. 네네네. 일단 이 일을 유튜브에서 10분짜리 영상을 보고 동기부여를 받아서 오시는 분보다는 진지하게 생각하고 절대 시간 자체를 되게 많이 늘려서 정말 열심히 하고 하시는 분들이 꼭 성공을 하더라고요. 오랫동안. 네. 예. 그리고 가끔은 베팅도 할 줄 아시는 분들이 베팅. 베팅. 예. 왜냐면 뭐 뭐든지 큰 투자를 하는 거는 부동산이나 뭐 어떻게 보면 물건을 사입을 하거나 하는 거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감한 결정을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더 잘 되고 네. 잘 못하시는 분들은 겁이 많고 네. 똑같아요. 그냥 그리고 될까? 그리고 노력을 별로 안 하고 쉽게 얻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100% 실패합니다. 그 두 개가 조합돼서 내가 계속 망하나 봐. 과감하게 쉽게 보려고 하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 CS에 대한 두려움도 굉장히 크신 분들이 많을 것 근데 같아요. CS는 절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게 네. 저 때는 무조건 전화로만 했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CS 전화기가 2대였는데 하루에 둘 다 각각 100콜, 100콜씩 200콜이 왔었어요. CS가. 그때는 무조건 받아야 했어요. 안 받으면은 예.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네이버 광고를 돌리고 있는데 안 받고 그런 업체다, 이상한 업체다라고 신고가 3번 들어오면은 스토어가 날아가요. 그래요? 그런데 이제는 네이버 톡이라는 것도 있고 네. 그리고 뭐 오픈마켓이나 이런 데는 카카오 비즈니스 채널로 개설을 해서 카카오에서 이거 검색해갖고 나한테 채팅으로 물어봐도 되고 그리고 요즘 사람들이 전화하는 거 별로 두려워해요. 네, 전화 안 해요, 이제. 예, 다 그냥 네. 비대면으로 톡을 하는 걸 원해서 예. 톡을 하다 보면 길게 못 써요. 욕하고 싶어도 욕 쓰느니 차라리 또 남잖아요, 욕은요. 아니, 주세요 그렇죠. 그냥 예. 뭐 이런 식으로. 예. 예. CS는 별로 무서운 게 아니고요. 훨씬 유해졌다. 과거에 네. 비춰서. 예. 왜 이제 안 오는 거예요? 감정 소비 많이 안 하려고 하세요. 예. 그렇죠. 예. 많이 시대가 바뀌었더라고요. 그냥 별점 1점 주고 떠나고 말지 네. 욕은 하진 않는다. 네, 맞습니다. 그렇구나. 전화해서 막 사과하려고 해도 전화도 안 받아요. 네네. 네. 그런 거보다는 요즘에 진짜 어려운 거는 경쟁자가 많아진 게 그렇죠. 많이 아무래도.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계속 돈 버는 사람은 나오더라고요. 항상 대표님처럼. 아, 저는 네. 네, 감사합니다. 이분은 네. 구르시고. 그래서 너무 또 궁금해지네요. 그 와중에 정말 많은 분들이 진입을 하셨잖아요. 코로나 이후에 진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네. 근데 그 와중에 또 돈을 버는 분야 또는 뭐 어떤 아이템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겠죠? 네. 어떻게 보시는지 참 그러니까 궁금하네요. 저는 이제 2부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은 게 네.
뭐가 잘 팔리는지를 안다라는 게 굉장히 강점이지 않나요? 당연하죠. 네, 지금 사람들이 뭘 사려고 한다라는 걸 항상 주시하고 그 트렌드를 알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사업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신 것 같아서 그것도 너무 궁금하고 그리고 제가 진짜 이 이커머스의 1인이 1인이가 돼서 시작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조금 알려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2부에서. 그냥 2부에서 네. 그냥 네. 누나 한 명 좀 어떻게 좀 이 길에 좀 안내한다 생각하시고 이 누나 밥벌이 좀 해드려야겠다 뭐 이런 느낌. 제가 누님 누님 맞을 거예요. 누님 맞을 거예요. 어디 가도 아마도. 연장자에서. 네네. 네. 그럼 2부에서 참 네. 네. 다양한 이야기 또 계속 이어가도록 하고요. 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